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선주 사무관과 함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날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0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10가지 알짜 정책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중에서 먼저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로 이제 오르는 겁니까? 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월 최대 어르신들에게 21만 원 가량 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내년 올해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으로 약 4만 원 인상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초연금 사실 어르신들께 직접 여쭤보면은 이걸로 사실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네. 우리 또 손주들 용돈도 줄 수 네.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계속 오르면 더 많이 좋아질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지원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휴대전화 요즘 다 사용하시는데요. 네. 이 부분도 지원이 된다고요? 네, 기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같이 소득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감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18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네.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했고요. 월 최대 11,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4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예.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하시기 힘드셔서 네. 대리점 많이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왕 방문하신 김에 이것도 네. 같이 신청하시면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그중에서 주거급여 관련해서 이제 개편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네. 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자, 즉 아들이나 딸같이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도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부담이 큰 주거 문제부터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이제 폐지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82만 가구에서 136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주거급여 대상이 되시면 주택 임차료를 받으신다던가 주택 개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한창 일을 하실 나이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용돈도 벌 겸 일자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약 47만 개였던 일자리를 2018년에 51만 개로 확대했고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노인 일자리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공익활동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활동 수당이 2017년에 원래 월 22만 원이었는데요. 작년 8월부터 27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을 했고요. 이제 2020년까지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일자리를 신청하시면 네, 될까요? 가까운 주민센터도 가셔도 되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제 한 7만 2천 개씩 확대가 되는 건데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 공익 활동 수당 네. 이것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안에 공익활동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일자리의 수당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익활동 일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 관련한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통신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주거급여 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아닙니다. 네. 노인 일자리 정책 네. 그리고 맨 처음 말씀해 주신 게 기초연금 네, 관련된 건데 이제 맞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인데 네. 이번 정부가 치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용하는 것들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어르신들은 치매 검진비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로 만약에 판명이 되시면 센터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들을 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증 치매 질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많이 낮춰집니다. 기존의 60%에서 10%로 낮춰져서 의료비 부담도 덜시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특히 이제 어르신들 치과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 틀니 또 임플란트 여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네, 이제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적용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틀니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상 완전 틀니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는 비용이 약 65만 원이었는데 이제 39만 원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예.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임플란트인데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역시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하실 경우에 기존 비용이 62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37만 원으로 인하되게 됩니다. 네, 건강한 치아 유지하셔서 네. 사실 틀니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말 먹는 즐거움 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즐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반 병원을 찾을 때 이 부분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치과 치료 관련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일반 진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노인 외래 정액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동네 병원에 이제 외래 진료를 하셨을 때 진료 비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이 부담 비용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방문하실 때 의료비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시게 됩니다. 네, 좀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일반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니라 이제 네. 동네에 있는 일반 의원? 네, 맞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건강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주거 지원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나 낡은 집에서 이제 어렵게 지내는 또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턱을 제거한다던가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던가 어르신들이 살기에 좀 더 편안하게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시면서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혹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턱을 네, 낮추거나 네. 그러니까 특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아파트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사실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 혼자서 움직이시기 힘드신 분들도 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 요양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달부터 네. 지원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실 때는 그 급여를 이용하실 때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이번 달부터 저희가 이거를 중산층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본인 부담 경감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최대 60%까지 경감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10가지 정책 말씀을 이제 네. 들어봤는데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벌써. 네. 10번째 정책. 네. 이 여러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네. 분들, 특히 요즘 폭염으로 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요. 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뭐 폭염이 아니더라도 또 네. 평소에 많이 아프시거나 네. 또 연락이 안 되면은 참 굉장히 네. 고민이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
또 네. 지원된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생활관리사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안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연계해드리는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댁 내에 화재나 가스 누출을 감지한다던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119에 연계될 수 있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도 이제 설치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저희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에서의 후원 금품을 연결해 드린다던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것 같은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10가지 알려드렸는데 사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네. 알짜 정책 10가지만 네. 오늘 가지고 이제 나오신 네. 거죠. 네.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연금 인상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동통신요금, 네. 세 번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관련된 거고, 네. 네 번째가 이제 노인 일자리 정책 관련된 네. 것. 그 건강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 그리고 네. 치과 치료비, 네. 일반 의원 진료비 네. 지원, 그리고 세 가지군요. 그리고 이제 네. 주거 관련해서 네. 공공주택 공급 네. 확대 방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네, 분들을 위한 지원 돌봄. 방안. 자, 이렇게 10가지인데 사실 또 우리 오늘 시청하신 분들 한 번에 10가지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확인하시려면 어디 가서? 네, 연락하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안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잘 안내가 안 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네. 근본에 10가지 정책을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29번, 네. 129번 기억하시면 네. 많은 정보 아실 수 있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혜택도 풍성하고 또 지원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활용하셔서 정말 행복한 노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선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